네, 안녕하세요. 야매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한번 DNA 센터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청이 온 게 DNA 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사용한 노트북과 근처에 있던, 그러니까 같은 뭐 AP에 있는 사용자를 뽑아낼 수 없느냐, 뭐 그런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DNA 센터를 뭐 이렇게 말하기를 좀 어려운데, 시스코 SDA를 하는 뭐 툴인데요. 어, 거기서 어슈어런스에서 저희가 이제 헬스에서 네트워크 헬스 쪽으로 가면 그 AP에 관한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찍는 게 중요한데, 왜냐면 과거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도 되고, 이제 특정 시간대를 찍죠. 시간대를 찍어 놓으면 밑에 이제 단말이 보시면 저희가 이제 AP가 있고, AP에 대해서 특정 AP 위치를 찍게 되면, 이름을 찍게 되면 그 단말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단말이 가지고 있던 클라이언트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단말들을 추적을 할 수 있죠. 시간대를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밑에 단말에 그 토폴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을 우리가 찍으면 단말이 몇 대가 있었다, 뭔가 어떤 맥의 단말이 있었다라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때 어떤 단말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근처에 있었구나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를 한번 API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시간을 넓게 찍어도 되는데, 시간을 저희가 넓게 찍어도 되긴 할 텐데, 이것도 AP가 많거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AP가 많거나 할 경우에는 그렇게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위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볼 수 있을지 한번 API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PI로 하겠다는 얘기죠. API 같은 경우는 DNA 센터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데브넷이라고 시스코에서 만든 웹페이지가 있는데, 데브넷에 가시면 DNA 센터 101 뭐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있어서 시작할 때 저희가 처음에 저희 DNA 센터에서 API 시작할 때 뭐 어떻게 시작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Started with 우문서가 낫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실은 Authentication이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간단히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시 데브넷의 도큐멘테이션에서 DNA 센터에 가보시면 시작할 수 있는 가이드, 포스트맨 이용한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파이썬이라든가 고 같은 뭐 SDK 이런 자료도 있고요. 실제 그 API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버전별로, 아마 버전별로 이렇게 API에 대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셔도 됩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Authentication이죠. 그래서 어떤 주소로 어떻게 해라, 이런 주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써보니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DNA 센터가 있으면 DNA 센터 안에 저희가 뭐 버전에 따라 조금 다른데, 플랫폼 가시면 디벨로퍼 툴킷이 있습니다. 툴킷에 가시면 API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뭐 어떤 특히 나와 있고,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시라고 해서 나와 있죠. 또 저희가 어떤 걸 이렇게 넣게 되면 그거를 직접 날려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Code 프리뷰를 보면 다양한 랭귀지별로 그 저희가 이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파이썬 하니까 파이썬을 누르게 되면 이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주소 나와 있고요, 헤더 나와 있고, 나와 있는 방법이 쭉 나와 있어서 요거 보고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게 이걸 만든 사람들이 굉장히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이어서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설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API를 처음 할 때는 삽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삽질을 몇 번 하다 보면 또 굉장히 잘 또 금방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코드가 있는데 003이라는 코드가 있거든요. 이 코드가 DNS 센터에 있는 내용을 카피한 거예요. 보시면 자, 코드 프리뷰 볼게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접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썬으로 딱 한 카피인데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될까요?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토리제이션에 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토리제이션을 써 있어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토큰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토큰을 어떻게 받는지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는 건가? 어떻게 이것도 보고 베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코드에다가 저는 이제 안 되는 코드가 많아서 코드에 써놓거든요. Do not work. 동작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003인데 003을 한번 실행시켜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에러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 인증되는 부분, 이 부분에 에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요게 그 부분인데 이렇게 키를 넣어야 된다고 나와요. 이렇게 어떤 인증 키 값을.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시면 베이스 64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그럼 알아냈느냐 보시면 힌트가 나오죠. 다 문서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터리에이션인데 보시면 string composed of basic followed by a space followed by base 64 encoding of username password. 즉 유저네임 콜론 패스워드 한 거에 대한 베이스 64 인코딩을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베이스 64 인코딩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출력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010이네요. 저희 코드에다가 번호를 많이 붙이는데 010.py를 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를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되게 심플해 보이죠? 여기 켜볼게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보기엔 쉬운데 또 아마 SSL 인증서를 그냥 받아들여라 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어디서 인터넷 보고 아마 참고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012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012를 실행시키면 제이슨 타입으로 그래서 토큰을 넣으면 이렇게 저희가 토큰 키가 기다랗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 키를 받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제가 드디어 이 토큰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번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디테일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정보를 보면 될까?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한번 가서 보니까 클라이언트 아마 enrich인가요? enrichment details인가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아닌가 봅니다. 이것이 아닌가 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는 거는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 과거를 시간 넣어야 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쫙 보는데 보시면 returns of detailed client information MAC address and any given point of time. 저희가 딱 원하는 거죠. 특정 시점에 맥 값에 대한 그 단말의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요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epoch인지 epoch인지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냥 epoch time in millisecond 여기 타임에 대한 시간이 나옵니다. epoch time 무엇이냐? 유닉스 시간입니다. 1970년 1월 1일부터 시간을 쭉 잰 거죠.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역시 코드를 보게 되면 파이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키 받을 때 윗부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스탬프랑 맥만 넣어주면 잘 됩니다. 물론 이것도 바로 되지는 않았겠죠. 또 약간의 삽질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삽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여기 키값까지는 아마 뭐 키가 이제 익스파이어 되기 전에 요 키값을 넣으면 됩니다. 넣고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 1600 뭐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시간은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에포크 타임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타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타임을 저희가 이제 원하는 시간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원하는 시간 넣고 휴먼 리더블 치면 밑에 에포크 타임 저기 밀리세컨드 단위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숫자를 넣으면 되고 반대로 내가 어떤 숫자를 넣고 타임 스탬프를 찍으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간으로 얘가 또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잘 알아냈고요. 단말에 있는 맥 값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쿼리할 거에다 중간에다가 시간과 맥을 넣어서 이제 쿼리를 날리면 어떻게 나냐면 한번 해볼까요? 203. 근데 아마 이게 될려나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 키값을 한번 카피해 볼까요? 011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서버가 달라서 어쨌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키값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거나 실행하게 되면 단말에다 정보가 쭉 나옵니다. 끝자리 003F 단말은 룰루룰루룰루 내려가다가 클라이언트 커넥션이 T18이라는 단말에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죠. AP에. 그래서 단말이 나오니까 내가 시간대별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찍어서 얘한테 주게 되면 이 단말이 연결된 단말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말별로 추적을 하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하게 되죠. 샌드박스, 이거 제가 썼던 거는 샌드박스라 그래서 시스코에서 이제 API 테스트용으로 준 오픈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처음에 이 토큰을 얻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오픈된 겁니다. 샌드박스는 대부분의 유저랑 시스코 123이 패스워드인데 토큰을 얻은 다음에 매번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토큰을 얻어서 접속하는 헤더까지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제가 특정 시간을 주고 이제 900초면 15분이잖아요. 15분에 한 번씩 과거에 얘가 어떤 단말에 붙었는지를 하는 코드를 짰어요. 짜서 착 넣었더니 짜자잔 rate limit exceeded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게 샌드박스여서 아마 쓰는데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너무 적은데요. 그래서 무선 단말은 사실 여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데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제가 저희 팀에 이상 무슨 부장님이 계십니다. 영어님 데니스인데 부장님 쓰는 이제 서버를 좀 빌려서 걷다가 이제 좀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걸로 테스트를 쭉 했습니다. 했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토큰 쭉 주고요. 그 다음에 맥 주고 시작하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분에 한 번씩 그 루프를 돌리게 해서 쭉 한 거죠. 루프를 돌리면서 그 단말에 이제 정보를 이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해볼까요? 코드 번호가 402네요. 그래서 python 3 402.py 돌리면 처음에 이제 인증할 때 이제 인증서 무시하니까 이렇게 에러가 아니라 경고가 뜹니다. 그 다음에는 15분에 한 번씩 아침 7시부터 쭉 나오는데 얘는 지금 유선이 아니라 무선이 아니라 유선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냥 엣지 1번에 붙어 있다라고 쭉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선 단말이라면 연결된 AP 연결 안 됐으면 안 됐다. 로밍 됐으면 로밍된 그 AP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 한 12시간 정도 한 단말 하는데 한 30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말이 많으면 시간이 좀 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있죠? 그래서 다른 API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API를 가지고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그 API에 붙어 있는 단말을 보는 API는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못 찾아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단말별로 해서 그 단말을 저희가 이제 맥 가지고 어떤 거에 붙었었나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노트북은 두 개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지고 다니니까 개인적으로는 회사 직원들의 휴대폰 이제 맥 같은 거를 가지고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나온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은 맥이 막 변합니다. 접속할 때마다. 근데 끌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꺼서 사실은 고정 맥으로 좀 해놓고 아니면 이제 뭐 인증할 때 어떻게 잘 하시든가 해가지고 고정 맥을 해가지고 추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단말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저는 못 찾았고 이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야미김 선생 간단하게 DNA 센터 API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코드는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고요. API를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쉽게 할 수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마 ACI 같은 경우는 기억에 만들 때부터 다 오브젝트 객체화 시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메뉴에서 보는 거 뽑아낼 수 있는데 DNA 센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아마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야미김 선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